트럼프의 관세 빔으로 폭락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무빙을 보며 이젠 정말 시즌 종료인가 걱정이실 텐데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날려드리기 위해 첫 번째 목차 지난 관점 복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 세 번째 목차 알트코인 대폭등 임박, 이렇게 세 가지 목차로 구성해봤습니다. 특히 현물러 선물러 모두에게 중요한 엄청난 꿀통들을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 지난 관점 복귀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은 비트코인이 이 자리에 있을 때였는데요. 당시 저점과 고점을 낮추고 LRL 형태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업로드 직후 급락하면서 관점이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의 끝은 매수의 영역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92K를 이탈했을 때 91.5K는 이전부터 계속 기다렸던 자리라서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렸는데 예상했던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줬네요. 저의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관점을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지금의 상승을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런 미친 랠리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제대로 된 랠리는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건데요. 제 말을 듣고 저점에서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분명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근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 오더블럭입니다.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가격이 반전했던 지점에 4시간 봉의 오더블럭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더블럭이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오더블럭은 가격의 방향성이 정해지기 직전 매수세와 매도세의 전투가 벌어졌던 캔들을 의미하는데요. 즉, 이 캔들에서 벌어졌던 싸움의 결과가 추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대량의 주문이 들어왔던 캔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 구간에서 다시 반전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다시 비트코인의 4시간 봉을 보면 정확히 오더블럭에서 가격 반응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더블럭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추세가 분출하기 직전에 이 음봉 캔들을 오더블럭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유동성 공백이 발생했던 구간에서도 오더블럭을 찾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 캔들 3개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캔들 3개의 트래픽을 확인해보면 오히려 이 구간의 체결량이 가장 적죠.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잘 보면 첫 번째 캔들의 가격과 세 번째 캔들의 가격이 겹치질 않죠. 쉽게 말해 세력들이 여기서 패닉하는 물량 다 받아먹고 올라가고 있을 때 여기서 고배율로 쇼친 사람들의 청산가가 이쯤이었고 그게 줄줄이 청산되면서 거래량 없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 상황을 반대로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기선 얼마 사지도 못했는데 가격이 이만큼 올라버렸으니 물량 매집에 대해서 비효율이 발생한 건데요. 이런 형태의 갭을 페어밸류 갭, 줄여서 FBG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세력들은 여기서 놓친 물량을 다시 사기 위해서 이 가격으로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FBG가 있는데요. 돌아왔죠? 이렇게 FBG가 발생했을 땐 캔들의 색깔 상관없이 이 첫 번째 캔들이 오더블럭이 됩니다. 보시면 FBG를 메꾸고 오더블럭에서 반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간도 오더블럭에서 반등,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 갭을 메꾸고 오더블럭에서 반등. 이 사실을 알고 다시 현재 구간을 보면 이 하락의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세력들이 여기서 못 산 물량을 사기 위해 다시 돌아와 이 갭을 메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오더블럭은 이 첫 번째 캔들이 되겠죠? 자, 이제 이 박스권 하단에서 세력들의 물량 매집에 대한 비효율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 자리가 대폭등의 시작점이라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근거, 하모닉 배 패턴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시작됐던 구간을 보면 이 자리는 이 상승폭의 피보나치 886 되돌림 자리이자 이 하락폭의 1.27배만큼 빠진 자리이며 이 반등폭의 1.618 확장 자리입니다. 즉 이렇게 3개의 피보나치 비율이 겹치기 때문에 강력하다. 이게 하모닉의 기본 골조인데요. 이 구간이 이 박쥐 패턴의 반전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모닉 패턴 하나만 가지고 그걸 대폭등의 근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구간이 세력들의 매집 비율을 해소한 오더블럭과 겹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더불어 여기는 이 박스 전체에 대한 VAL 구역이기도 합니다. 이건 코로나빔 때 차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벨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의 반전 구역이 세력들의 매집 비효율을 해소한 오더블럭과 겹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리와 마찬가지로 큰 상승 이후 이런 박스 영역의 하단에서 반전 신호가 나왔다는 점도 동일하죠. 이후 비트코인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일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거, 유동성 흡수입니다. 저는 1월 21일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이 구간에 있을 때부터 하락을 말씀드렸는데요. 대폭등의 전제 조건이었죠. 당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상승이 나오기 전을 보면 이렇게 유동성이 많았던 구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도 위아래로 털면서 흡수하고 이 구간도 위아래로 털면서 흡수하고 이 구간도 위아래로 털면서 이 전체 박스의 유동성을 전부 흡수했으니 상승에 대한 연료는 충분하다. 다만 이 상승에 김프가 동반 상승을 하면서 개인 매수세가 붙었고 이런 박스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갭을 채우는 자리가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력들은 모든 유동성을 흡수했고 여기서 놓쳤던 물량까지 전부 매수했기 때문에 이젠 정말 상승에 대한 연료가 가득 찼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근거였습니다. 영상 말미에 세 가지 근거들을 요약 정리해서 비트와 알트까지 추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목차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대망의 마지막 목차, 알트코인 대폭 등장 임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던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 법칙은 현재 사이클에서도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의 미친 상승 랠리와 알트코인들이 대폭등하기 전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왜 내 알트는 안 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목차에서 모든 의문이 해결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알트들이 수천 프로 폭등했던 구간은 17년도에 이때와 21년도에 이때가 있는데요. 21년도 당시 이 구간에서 시장 전체가 엄청나게 과열됐었죠. 그 이유는 이전 사이클의 고점과 그 이전 사이클의 고점을 연결한 선을 비트코인이 뚫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위아래로 변동성이 커지며 비트코인의 미친 상승 랠리와 함께 알트 대폭 등장이 왔죠. 17년도 당시에 이 구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 사이클의 두 고점을 연결한 선을 비트코인은 뚫어냈고 이 위에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커지며 알트 대폭 등장이 왔습니다. 그럼 이때 알트장이 안 왔던 이유가 명확해지죠.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이 거의 없었던 13년도의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사이클과 그 이전 사이클의 고점을 연결한 선을 뚫어낸 이후 이 위에서 위아래로 변동성이 커졌고 이 선을 다시 아래로 이탈하며 시즌이 종료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현재로 돌아와 보면 지금 비트코인은 이전 사이클의 두 고점을 연결한 선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만간 이 선을 위로 돌파했을 때 과거 사이클과 동일하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커지며 비트코인의 미친 상승 랠리와 함께 알트 대폭 등장은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 차트는 비트의 도미넌스인데요. 이 두 구간이 비트와 알트가 다 같이 상승 랠리를 펼쳤던 구간입니다. 자세히 보면 비트의 도미가 약 70%까지 상승한 이후 약 40%까지 빠지는데요. 알트의 대폭등은 항상 비트 도미의 70% 부근, 즉 여기서부터 시작됐었고 40% 부근일 때 여기서 비트와 알트가 다 같이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의 고점은 비트의 도미가 70%를 찍고 약 55% 구간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고점은 여기지만 알트코인의 고점은 여기였다는 건데요. 21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트 도미가 70%를 찍은 후 알트들이 출발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의 고점은 비트 도미가 약 55% 구간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도미가 40% 부근까지 왔을 때 비트와 알트가 다 같이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비트 도미를 보면 비트에 몰려있는 자금이 알트로 이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직은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더 강하지만 비트 도미가 꺾이기 시작할 때쯤 알트코인의 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목차였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이 하락의 목적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함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했던 이 구간의 물량을 추가로 매수하기 위함이었고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이 박스권의 유동성을 대부분 흡수하며 연료가 가득 찼으므로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셋째,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복됐던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의 형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전 사이클의 고점과 그 이전 사이클의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을 위로 뚫는 순간 비트코인의 미친 상승 랠리와 알트 대폭 등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본다. 이 모든 근거를 종합하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상승을 찐반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젠 반등의 숏을 노릴 때가 아니라 되돌림에 매수를 해야 할 장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에 사야 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이 유동성 공백을 메꾸는 약 96K 부근이 강력한 매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상승세가 강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 고점을 넘기는 상승 이후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력한 추세 지속 패턴인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형태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패턴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이런 시나리오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정밀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